자, 또 개인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갑술 계달, 갑진용해의 갑술 계달. 그래서 오늘이 계묘 토끼날의 임술 계시간입니다. 갑이 2개입니다. 깝깝한 그런 에너지죠. 너무 이렇게 강한 에너지예요. 용두삼이. 갑은 뭐냐? 1과 10, 2와 8이 없는 거예요. 2와 9가. 그러니까 갑이 용두삼이인 이유가 뭐냐면은 처음과 끝에 그런 에너지예요. 그런 이제 특성을 내포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갑은 선구자예요. 정신적인 선구자. 끝에 그런 이제 오행의 수, 지혜, 전략가, 지혜로운 전략가입니다. 그래서 갑이 강한 에너지를 타고 태어난 사람은 이렇게 전략가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막 군대처럼 그렇게 과업,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시키는 대로 그 프로그램, 커리큘럼 대로 이렇게 돌아가면 돼요. 근데 전략가는 딱 이 흐름을 간파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전파를 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칭기스칸이 800년 전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비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디지털이 발달되기 때문에 이렇게 방구석에서 딱 컨텐츠를 올리면은 수많은 사람이 빠르게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거죠. 갑술 계달.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다 뚫렸죠. 방공망이 뭐 허접하기 때문에 초음속 미사일로 그냥 막 처음에는 이제 드론 엄청나게 시끄럽잖아요. 이란 드론 막 소리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이제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방공망에서 이제 드론은 잘 맞췄겠죠. 한 몇백 대, 보통 몇백 대 정도는 그냥 쉽게 날리잖아요, 드론. 그럼 그거 맞추고 난 다음에 이제 미사일, 그 다음에 나중에는 초음속 미사일. 그러면 이제 다 뚫리는 거죠. 수세미처럼 뻥뻥뻥 다 뚫려가지고 그냥 경락고에 있는 F-35.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이렇게 일으키려고 해도, 이란하고 이렇게 붙으려고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항공모함이 옛날에는 위력을 발휘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항공모함 드론을 통해서 가미가제 몇백 대, 또 몇백 대 보내봐요. 그러면 그거 요격 이제 그 무기가 다 떨어져 봐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항공모함도. 그러면 싸그리 그냥 다 박살나는 거죠. 이스라엘도 비행장을 다 폭파시켜봐요. 미사일로. 초음속 미사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첨단
전투기를 해도 돌아갈 데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는 전쟁을 딱 이렇게 하더라도 승산이 안 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전쟁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든 미국이든. 이제 시대는 바뀌었잖아요. 드론의 시대, 미사일의 시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원거리 포격, 근접전을 허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 했던 이유가 절대 붙어서 싸우면은 그 외놈들은 맨날 사무라이 칼 갖고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포로, 화포로 그냥 다 박살 내버리기 때문에 23전 23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이렇게 정확한 분석을, 핵심을 짚어줘야 한다고요. 항상 미국은 이제까지 윤석열이처럼 자기 세력에게는 완전히 관대하고, 그 다음에 적대 세력에게는 완전히 무자비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쫄딱 망하는 거죠. 미국도 맨날 그 국외, 중동 문제, 뭐 유럽 문제, 아시아 문제 맨날 밖에 신경 쓰는데 정작 미국 국내 문제는 거의 뭐 개판 5분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죠. 로마도 막 이렇게 인플레이 일어나고 막 해가지고 이제 무너진 거죠. 로마가 승승장구를 할 때는 막 팽창했는데 이제 쪼그라들 때는 이제 한계가 이제 오는 거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80년, 90년, 뭐 2000년대까지 항공모함 막 끌고 다니면서 허세란 허세는 다 부렸죠. 막 이라크 전쟁 때 막 전투기 항공모함에서 날아가고 막 요격 미사일로,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막 이렇게 축대밭 만들고 막 완전히 방공망 없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무자비하게 폭격하고 막 이랬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딱 봤을 때 방공망이 살아있으면 전투기가 그만큼 이제 활약하기가 힘들죠. 거기다가 이제 드론을 이렇게 딱 띄워서 자폭 드론, 그러니까 장갑차, 전차, 자주포, 하여튼 그 땅에서 이렇게 땅개 무기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잖아요. 아무리 뭐 장갑차가 빠르더라 해도 드론으로 그냥 박살 내버리니까 뭐 전차도 힘을 발휘 못하고, 그러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죠. 다 폭파당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점에서 딱 자폭 드론이 딱 이렇게 날라오면은 거미망, 그물망으로 쏴면은 한 50m? 아니야, 한 30m까지만 해도 쏴가지고 정확하게 드론이 이 장비에 부딪히는 거 막을 수 있잖아요. 한 10m, 20m, 30m만 해도 생존율이 그래도 높잖아요. 그러니까 딱 드론병 잡는 그런 이제 그물망 싸는 거, 그게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전쟁 이렇게 상황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장갑차, 전차, 뭐 자주포 다 이렇게 박살 나잖아요. 그 고가의 장비들이. 그러니까 얼마든지 딱 드론을 잡는 그
그물망총 하면 그물망이 쫙 퍼져가지고 쫙 가기 때문에 장비가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 다 획일화 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암기만 하는 놈들, 법조관리 채운 놈들, 그 다음에 의사, 지금 교육이 오로지 암기에서 의대, 법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실생활에서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생각을 못 한다고요. 오로지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이렇게 흘러가는 양상을 딱 보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자폭 드론으로 그냥 다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잖아요. 장비뿐만 아니라, 그 보병들도 마찬가지로 드론이, 이렇게 박격포탄 떨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땅에서 싸가 그물망으로 해서 쫙 박격폭탄 그 그물망으로 해서 쫙 꺼지면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총을 만들어야죠. 드론 잡는 그물망총 팍 가가지고 한 40-50m에서 쫙 막을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전쟁 양상을 보고 미국이 힘을 발휘 못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점점 오고 있다고요. 디지털 시대. 미국은 오로지 아날로그 뭉쳐가지고 옛날에는 연합군 해가지고 하니까 우세하기 때문에 득세를 했어요. 근데 러시아는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나토 50개국이 막 뭉쳐가지고 온갖 경제 제재, 그 다음에 막 무기 대주고 50개국이 여차하면 이제 전쟁 일으키려고 했는데 푸틴이 핵무기 독트린, 만약에 장거리 미사일 이렇게 우크라이나 주고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그 장거리 미사일 준 나라도 적대국이 돼서 핵 독트린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영국이나 미국이 깨갱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아치들은 맨날 허세나 부리고 막 헛소리나 하고 있고 진짜 딱 이렇게 행동이 약하다고요. 말만 엄청나게 많아요.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이빨만 맨날 까요. 아우 지쳐버렸다고요. 지금 현실은 완전히 지방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이가 뭐 지방 분권이나 뭐 수도권 분산화 막 요런 소리를 했잖아요. 근데 법조관이나 채워가지고 뭐 맨날 이빨만 까다가 판나다가 이제 결국은 뭐 혁신도시 지방에 다 찢어서 보내가지고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가리들이 거의 안 돌아간다고요. 새끼들 맨날 암기나 차고 힘이 없어요. 저는 이제 지금 깨달은 거 피부에 와 닿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식민지 군대는 미국처럼 양아치처럼 이 분열돼 있잖아요. 피라미드. 미국은 아날로그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분열해서 지배하라. 다 이렇게 계급을 나눴다고요. 그래서 장교는 4년 대학교가 꼭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부사관은 부사관 제도, 그 다음에 병은 병.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딱 병은 딱 1년 정도 딱 하고 거기서 평가를 하는 거죠. 맨날 이상만 높고 뭐 허풍만 세고 막 이러면 안 된다고요. 군대 현실 가봐요. 얼마나 좀 현타가 온다고. 현타. 근데 국가적인 그런 이제 대의 명분 그런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힘차게 치고 나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평가해서 괜찮으면 이제 부사관 한 뭐 3년 정도 하고 부사관에서 또
괜찮으면은 장교 임관하고, 그래서 한 뭐 4, 5년 정도 하고, 그렇게 이제 사회 나오면은 그만큼 밑바닥부터 생활했기 때문에 기본기가 탄탄하다고요. 응? 이런 방식으로 이제는 가야 된다고요. 전천후, 군대, 해병대. 그래서 그 계급을 나눌 필요 없다고요. 대한민국은 왜 식민지 약소국이냐면은, 아니 그 몽골처럼 칭기스칸이 전 세계를 딱 이렇게 지배했을 때 지배자 계급이 되잖아요. 지배자 그룹이 된다고요. 몽골 그 민족이라는 그 세력들이. 그러니까 조선은 자기 동족을 70% 노예화를 시켰다고요. 노비.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들 윤석열이든 뭐 가장 이기적이잖아요. 김건희 사기꾼 만나가지고 오로지 김건희 막 사기치는 거 다 맞고, 그 다음에 이재명 이렇게 죄를 씌워가지고 깜빵에 보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물한 개구리들, 가장 이기적인 인간들, 금기운이 강한 인간들이 이기적인 인간이라고요. 지금 주식도 마찬가지라고요. 미국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주식을 하면은 100% 다 잃어요. 시장 조성자, 증권사 놈들이 다 하느님처럼 그런 막강한 권력 갖고 자기들이 그냥 다 자지우지하면서 다 빼먹는 거예요. 좀비 주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인들, 이런 놈들이랑 합작해가지고 이제 다 헤쳐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급을 나눈다고요. 개미 투자자, 그 다음에 기관, 그 다음에 우회인, 이렇게 나눠서 외국 놈들이 이제 떨치면은 다 공매도로 떨치면은 다 떨쳐지는 거고, 그래가지고 기관은 이제 외인들이랑 짝짝꿍 해가지고 다 헤쳐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일파 놈들이 딱 뭉치는 걸 잘하잖아요. 미국이나 유럽, 나토 해가지고 다 뭉쳐가지고 이 러시아 놈 새끼들. 왜 그러냐면 이제 시리아가, 아사드가 러시아를 배신 안 때리고 러시아 그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막기 위해서 카타르, 사우디, 여기서 이제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보내려다가 아사드가 딱 그 길목에 있기 때문에 반대한 거예요. 러시아가 우리랑 우방인데 어떻게 그걸 허락하겠냐. 그래서 열받아서 이제 미국과 유럽이 시리아를 이제 아사드 정권을 해체시키고 친미 정권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오바마가 IS 길러가지고 침투시켜가지고 이제 시리아를 이제 무너뜨리려고 했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은 그 또 산맥 넘어가는 그 길목이에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도 친미 정권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탈레반에게 이제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아사드가 이제 거기서 러시아가 개입돼 가지고 미국이 그 친미 정권으로 못 바꿔 가지고 실패를 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반군들이 힘을 잃고 쿠르드 반군 얘들 키워줬잖아요. IS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터키가 쿠르드 반군을 이렇게 막 계속 억압하고, 그 다음에 IS는 이제 점점 힘을 잃어가고 러시아가 이제 들어와서 러시아군이 이제 시리아군하고 해서 이제 서서히 밀어내고 이런 식으로 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돼가지고 이제 힘을 잃어버린 거죠. 트럼프는 그 장사꾼인데 돈만 밝히는 수전노인데 전쟁을 이렇게 하지 않는 유일한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조금 그런 점에서는 좀 좋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그 토론하는데 뭐 이민자들이 뭐 개나 고양이를 잡아먹고 막 요런 소리를 TV에 나와서
한다는 그 자체가 쟤는 조금 천박한 사고를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에서 이제 정이 떨어져 버렸는데, 대통령이 되려면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이제 보편적인 언어를 써야죠. 뭐 이민자를 막 공격하고, 이민자가 뭐 개하고 고양이를 잡아먹고 막 요딴 소리 하면은 그것은 저차원적인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트럼프 그 토론 때문에 아예 정이 떨어져서 저놈 안 되겠구나. 우리나라에게도 막 5, 6억 달러 지금 1조 넘게 내고 있잖아요. 미국한테 주둔비를. 근데 그 트럼프는 뭐 한 5배를 더 내라고 요딴 소리를 하니까 완전히 저놈은 진짜 대통령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지금 흘러가는 그런 양상을 보면은 뭉쳐봤자 별별 없다고요. 러시아한테 핵무기 맞으면은 그걸로 골로 가잖아요. 그럼 이제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기득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이 조심해야지. 저처럼 2판 4판 공사판 다니고 지금 월세 살고 있는데 뭐 두려워하겠어요? 이재용이나 차태원이 이런 인간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조심해야죠. 만약에 혁명이 일어나봐요. 저 같은 인물이 그냥 완전히 기세등등해가지고 이재용이나 차태원이 잘못 걸리면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그냥 고문하고 다 뺏어버리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똘똘한 인물 한 명이면은 그 국가는 이제 발복하는 거죠. 요즘에 그 막강한 항공모함, 최첨단 뭐 전투기 다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딱 봤을 때 앞으로 과연 이스라엘이 이란을 칠 수 있는가? 이란을 치려면 이제 미국이 도와줘야죠.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야 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딱 보고 지금 양아치들, 장사꾼들은 물봉이라고, 물봉. 결정적일 때 힘을 발휘 못해요. 저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항상 족구를 하든 뭐 운동을 하든 진기를 쌓아 나가는 거예요. 이 개인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이 보기 때문에 좋은 타이밍 때 이렇게 다 맥을 짚어주고 무겁고 신중하고 깊이 있게 이렇게 개인 방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